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지난 200여 년간 이 나라를 이끌어온 지도자들의 놀라운 이야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영웅이 되었고, 어떤 이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으며, 또 어떤 이는 역사 속에서 잊혀져 갔죠. 오늘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파란만장한 삶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지 워싱턴이야말로 미국 역사상 가장 특별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낸 것도 대단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가 보여준 겸손함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 했는데도 불구하고 워싱턴은 이를 단호히 거절했거든요. 선거인단의 만장일치 지지를 받아 2번이나 대통령에 선출되었지만 그는 2번의 임기만 마치고 자발적으로 물러났습니다. 이런 모습은 당시 유럽의 왕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의 중립 외교 정책은 신생 미국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준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존 애덤스는 변호사이자 외교관으로 활동하면서 미국 독립을 위해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프랑스와의 긴장된 상황에서도 전면전을 피하며 평화를 유지했던 것이 그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백악관에 처음으로 입주한 대통령이기도 했는데 당시 백악관은 아직 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덤스에게는 씁쓸한 기록도 있었는데 바로 재선에 실패한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주인공으로 유명하지만 그의 삶에는 모순적인 면들이 많았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누구보다 강조했던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연방정부의 권한 확대에는 반대했지만 루이지애나를 매입해서 미국 영토를 2배로 늘리는 대담한 결정을 내리기도 했죠. 이 땅을 프랑스로부터 구매한 가격이 1,500만 달러였는데 당시로서는 엄청난 돈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가 되었습니다. 제임스 매디슨은 키가 162cm에 몸무게가 45kg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체구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향력은 체구와 정반대로 엄청났죠. 미국 헌법과 권리장전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대통령이 된 후에는 1812년 전쟁을 치러야 했는데 이때 영국군이 워싱턴 DC까지 점령하면서 백악관이 불타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 전쟁에서 결국 승리를 거두며 진정한 독립국임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제임스 멀로는 건국의 아버지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대통령직을 맡은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발표한 멀로 독트린은 미국 외교 정책의 기초가 되었죠. 유럽 국가들에게는 아메리카 대륙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동시에 미국도 유럽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미주리 타협을 통해서 노예제 문제를 일시적으로나마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아프리카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자유 흑인들을 라이베리아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 그래서 라이베리아의 수도 이름이 몰로비아가 되었답니다. 존 퀴시 애덤스는 아버지 존 애덤스에 이어 대통령이 된 2번째 부자 대통령이었습니다. 뛰어난 외교관으로서 경제 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재임 기간 동안 국가 부채의 상당 부분을 갚아나가는 성과를 거두었어요.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의회와 자주 충돌했고 결국 재선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을 마친 후에도 하원 의원으로 활동하며 노예제 반대 운동에 앞장섰던 것으로 유명하죠. 앤드류 잭슨은 거친 군인 출신으로 1812년 전쟁에서 영국군을 크게 물리친 영웅이었습니다. 민주당을 창당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의 통치 스타일은 상당히 강압적이었어요. 결투를 여러 번 벌였고 그 과정에서 총상을 입기도 했죠. 정치적 반대자들은 그를 독재자라고 비판했는데 특히 원주민들에 대한 그의 정책은 매우 가혹했습니다. 수만 명의 원주민들을 서부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추진했거든요. 이 과정에서 많은 원주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는 눈물의 기회라는 비극적인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마틴 벤 뷰런은 미국이 독립한 이후에 태어난 최초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네덜란드계 이민자 가정에서 자라나서 집에서는 네덜란드어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의 아버지는 여관을 운영했는데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치적 감각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미국 역사상 첫 번째 대규모 경제 공황이 터졌어요. 1837년 공황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그의
대통령 임기는 계속 어려움에 시달렸고 결국 재선에도 실패했습니다. 윌리엄 헨리 해리스는 원주민과의 전쟁에서 명성을 쌓은 장군 출신이었습니다. 취임식 날 무려 1시간 45분 동안 연설을 했는데 이는 역대 가장 긴 취임 연설 기록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날 날씨가 매우 추웠는데도 코트를 입지 않고 연설을 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폐렴에 걸려서 취임 31일 만에 사망하고 말았어요. 재임 중에 사망한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존 타일러는 부통령에서 대통령으로 승진한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해리슨이 갑자기 사망하자 권력을 이어받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임시 대통령 정도로만 여겼어요. 하지만 타일러는 자신이 완전한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고 결국 이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문제는 그가 자신이 속한 휘그당의 정책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에요. 제임스 포크는 서부 확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진 대통령이었습니다. 텍사스를 미국에 합병시키는 법안에 서명했고 멕시코와의 전쟁을 통해서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등 광대한 서부 땅을 확보했죠. 또한 영국과의 협상을 통해 오레곤 지역도 획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의 영토가 태평양까지 뻗어나가게 되었어요. 포크는 한 번의 임기만 하겠다고 공약했고 실제로 재선에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제커리 테일러는 직업 군인으로 40년간 복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멕시코 미국 전쟁에서 큰 활약을 했지만 정치적인 경험은 거의 없었어요. 심지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선거에서 투표를 해본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노예주 출신이었지만 연방의 분열에는 반대했고 남부의 분리주의자들을 강력하게 견제했죠. 밀러드 필모어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통나무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인물이었습니다. 휘그당 소속의 마지막 대통령이 되었는데 노예제 문제로 분열된 국가를 통합하려고 노력했어요. 1850년 타협안을 지지해서 당시로서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프랭클린 피어스는 대통령이 되기 직전에 끔찍한 개인적 비극을 겪었습니다. 기차 사고로 11살 아들이 눈앞에서 죽는 것을 목격했거든요. 이 사건으로 그와 부인 모두 깊은 트라우마에 빠졌고 이는 그의 대통령 임기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캔자스 지역에서 노예제를 둘러싸고 찬성파와 반대파 사이에 유혈 충돌이 벌어졌는데 피어스는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제임스 뷰캐넌은 남북 간의 갈등을 중재하려고 애썼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우유부단한 태도는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어요. 민주당 내에서도 분열이 일어났고 남부 주들이 하나 둘씩 연방에서 탈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뷰캐넌은 이런 분리 움직임이 불법이라고는 했지만 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은 취하지 않았어요. 에이브러햄 링컨이야말로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 한 명이죠. 공화당 소속의 최초 대통령으로서 남북 전쟁이라는 국가 최대의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노예 해방 선언을 통해 남부의 모든 노예들을 자유롭게 해주었고 분열된 국가를 다시 하나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워싱턴 DC의 포드 극장에서 배우에게 총격을 당해 암살되었습니다. 앤드류 존슨은 남부 출신이면서도 남북 전쟁 때 북부를 지지한 특이한 경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가난한 재단사 집안에서 태어나 정식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지만 스스로 공부해서 정치인이 되었어요. 링컨이 암살된 후 대통령이 되었지만 전후 재건 정책에서 의회와 심각하게 대립했습니다. 결국 의회에서 탄핵 소추를 당했는데 상원에서 단 한 표 차이로 탄핵을 면할 수 있었어요. 율리시스 그랜트는 남북 전쟁의 영웅이었지만 대통령으로서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군사력을 동원해서 남부의 재건을 추진했고 백인 우월주의자들로부터 해방된 흑인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서부에서는 원주민들과의 전쟁이 계속되었고 그의 행정부는 각종 부패 스캔들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러더퍼드 헤이스는 미국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았던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876년 선거에서 득표수로는 뒤졌지만 선거인단 투표에서 단 한 표 차이로 승리했거든요. 이 과정에서 각종 부정 의혹과 폭력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대통령이 된 후에는 남북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임스 가필드는 교육자이자 목사 출신으로 정치계의 부패를 척결하는 데 관심이 많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개혁 의지를 보여줄 시간은 많지 않았어요. 취임 4개월 만에 변호사에게 총격을 당했거든요. 총격범은 자신이 가필드 선거 운동에 도움을 주었는데도 관직을 주지 않는다며 원한을 품고 있었다고 해요.
가필드는 즉시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의료진의 잘못된 치료로 인한 감염으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체스터 아서는 아일랜드계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침례교 목사였고 어머니는 교사였어요. 아무도 그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예상외로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가필드의 개혁 정신을 이어받아서 공무원 제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섰고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개혁 조치들을 추진했어요. 자신을 지지해주던 정치적 동료들의 이익과도 충돌하면서까지 개혁을 밀어붙였죠. 그로버 클리브랜드는 남북전쟁 이후 최초의 민주당 대통령이었습니다. 또한 연속되지 않는 두 번의 임기를 지낸 유일한 대통령이기도 해요. 22대와 24대 대통령을 모두 그가 맡았거든요. 연방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던 그는 많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남북전쟁 참용사들을 위한 연금 법안이나 어려운 농민들을 위한 지원책까지도 거부했을 정도예요. 이렇게 미국의 초기 대통령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니 어떠신가요? 각각의 지도자들이 겪었던 시련과 성취, 그리고 때로는 비극적인 운명까지도 모두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미국 후기 대통령들의 신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